자, 20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33번 해설 시작합시다. 33번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감정이랑 인지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건데, 여기서 감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F가 맞고요. 그리고 인지가 T예요. 근데 보통은 인지라고 안 하고 이성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인지라고 부르는 게 이성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는 건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versus,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서로가 영향을 주는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게 딱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예시를 하나 들어줍니다. 시험에서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주는데, 내가 시험을 잘 못 보는 유형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티스럽게 나 망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걸로 인해서 감정이 유발이 되죠. 불안하다고 하는 감정이 유발이 됩니다. 근데 불안하다는 감정은 또다시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을 강화시켜주고, 그러면 또 불안해지고, 이러면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서로 영향을 주는 영역이다,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다른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러면 감정이랑 인지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고 불가분의 관계라면, 이거 잘만 하면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치? 왜냐면 감정은 조절하지 못해도 생각은 조절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은 감정도 긍정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예시로 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제목도 깔끔하게 감정과 인지의 불가분 관계라고 했는데, 여기에 조금 추가하자면 마지막에 나왔던 요거를 추가해 줄 수도 있겠죠. 감정 조절의 가능성 뭐 요 정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얘네 둘이 서로 관계가 있대요. 뭐 뗄 수가 없대요. 그런 내용인데 간단하죠. 일단 despite로 시작했기 때문에 전치사구겠죠. 전치사니까 뒤에는 쭉 명사구가 나오는데 좀 길어요. 쭉쭉쭉 쉼표. 그치, 여기까지 전치사구 끊어주면 되고요. Despite the cultural trope. trope란 단어는 비유란 뜻입니다. 그 문화적인 비유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문화적인 비유냐? depicting이란 단어가 앞에 있는 비유를 꾸며주고 있죠. 현재 분사 형용사로 봐주면 되고요. 능동 형태로 쓰였지. 뭐뭐 하는 depicting emotions. 감정을 묘사하는. 근데 보통 depict는 ASB 형태로 쓰입니다. A를 B라고 묘사하는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어요. The opposite of rational thought. 합리적인 사고의 반대라고, 감정을 합리적인 사고의 반대라고 보통 묘사하는 그 문화적인 비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로 하는 MBTI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감정과 인지는 서로 반대다. 그런 비유에도 불구하고 인지는 이게 이제 주절의 주어가 되는데, 삽입으로 부연 설명이 조금 들어가 있네요. What we commonly refer to as thinking이라고 동격으로 봐주면 됩니다. 왓절이니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텐데 우리가 주로 refer to, 요거는 부르다 언급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언급하다. as thinking, 생각이라고 우리가 주로 언급하는 것인 그 인지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지 이꼴 생각이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is actually, 얘가 사실은 a key building block입니다. 핵심 구성 요소라고 봐주면 될 텐데 감정의 핵심 구성 요소래요. 그만큼 생각이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지. 자, 다음 문장은 또 how로 시작하니까 이것도 일단 묶어주고 시작해야 될 텐데, 얘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왔다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로 쓰였다는 거잖아. 이 전체 덩어리가 쫙 주어겠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shapes라고 하는 주절의 동사 전까지가 싹 다 주어 취급이네. 다시 말해서 명사절로 쓰였다는 거니까 간접 의문문으로 봐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about our circumstances,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shapes, 형성합니다. The emotions we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하는 그 감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생각이라고 하는 걸 앞으로 cognition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요게 곧 인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곧 이성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성이 감정을 형성합니다. 자, 여기 숨어 있는 거는 목적어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숨어 있겠죠. 목관대. 그리고 부연 설명이 세미콜론으로 이어지는데, then 그러고 나서 those emotions, 그 감정들이 echo back 합니다. echo는 울리는 거 얘기하는 건데 back이니까 메아리 쳐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반향되다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반향되다. 이러한 감정들이 다시 반향돼서 to influence,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여기는 앞에 the way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되죠. the way.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 관계부사로 봐줘도 돼요. 관계부사로 봐도 되고 간접의문으로 봐도 되긴 하는데 그럼 해석이 살짝 어색해지니까 앞에 선행사 the way가 생략되어 있는 관계부사로 볼게요. 사실 아까 요것도 관계부사로 봐도 되긴 합니다. 물론 그렇게 봤다면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봤어야겠죠. 어쨌든 이러한 감정들이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이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이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How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요게 결국 아까 말했었던 이성 혹은 생각, 인지 같은 게 되겠죠. 자, 근데 방금 쌤이 이거 해석할 때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해석했죠. 여기 있는 이 투부정사 to influence는 결과적 용법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결과적 용법. 요거 해석이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하게 되다. 필기가 좀 겹쳐서 옆에다가 옮기고 다시 쓸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이성이 감정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형성된 감정이 또다시 이성에 영향을 준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다. 이런 내용으로 봐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시험에서의 사례가 예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if절, 접속사절이니까 쉼표까지 일단 끊어주고 만약에 당신이 걸어간다면 into a test, 시험을 보러 걸어간다면 그 다음에 thinking부터는 분사구문이에요. 쌤 분사구문 쉼표가 없는데요? 쉼표 없어도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은 분사구문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사구문이니까 능동수동을 봐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생각하면서라고 해석이 되니까 능동 형태 ing로 봐주면 돼요. 그리고 you are bad. 또 다른 문장 나오는 거 보니 여기 또 명접이 생략이 되어 있겠죠. 조금 복잡하네. 명접 that. 얘는 thinking의 목적어로 쓰인 거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테스트로 걸어간다면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that you are bad at taking tests. 시험 보는 걸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시험 보러 걸어간다면 그럼 이거는 아직은 이성에 관련되어 있는 인지에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죠. 근데 이래버리면 당신의 불안이 anxiety, 불안이 will be increased, 증가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 얘는 감정이잖아. 감정이 증가할 거예요. 즉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증가하면 그러면 당신은 don't feel good,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질 것입니다. About your performance on the test, 그 시험에 대한 당신의 수행에 대해서 기분이 좀 안 좋아질 거예요. And that, 그리고 그것은 여기 that은 뭐 관계대명사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지칭 주어라고 봐주면 됩니다. And that becomes, 그리고 그것은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For continuing to think, 그리고 대절 쭉 끝까지 다시 이어질 거고 여기 for은 evidence 뒤에 나왔으니까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뭐뭐에 대한 continuing to think,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근거. evidence는 근거라고 해석해줄게요. 근거가 됩니다. 자, 뭐라 생각하는 거냐? 대절. 똑같이 이것도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명접 대 뒷문장 완전하고요. You're bad at test taking. 당신이 시험을 보는 것에 잘 못한다. be bad at이면 뭐뭐를 잘 못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시험 보는 거 잘 못한다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했던 그거에 대한 정확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지. 당신이 처음에 생각을 해. 나 시험 잘 못 보는데? 라고 생각하면 불안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안 좋아져요. 그럼 이 안 좋아진 감정이 또다시 당신의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뭐 깨알같이 여기 문법 낼 게 하나 더 있긴 했었는데 and that 같은 거는 사실 바꿨을 수가 있죠. 계속적 용법 위치 같은 걸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in this way 거기에는 there is simply no pulling emotion and cognition apart. 자, pulling something apart라고 하면은 떼어놓다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를 떼어놓다 혹은 분리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감정과 인지를 분리시키는 것은 단순히 없습니다. 조금 의역해보면 감정과 인지는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주장입니다. 감정과 인지는 서로 분리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소재가 조금 바뀌죠. 감정 조절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bidirectionality가 by라는 단어는 양이란 뜻이에요. 왼쪽 오른쪽 양쪽 할 때 그 양. directionality가 방향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양방향성이 of cognition and emotion, 인지와 감정에 대한 이러한 양방향성이 허락합니다.
allow라는 단어, 오형식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한 덩어리씩 나오고, 그치? 이렇게 목적격 보어는 투부정사 형태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양방향성이 우리가 to adjust,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라는데 뭘 조정하냐? difficult emotions, 어려운 감정들, 좀 힘든 감정들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준대. 어떻게? By changing the way, 그 방식을 바꿈으로써. 무슨 방식이냐?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을 바꿈으로써. 자, 여기도 뭐 숨어 있겠죠? 여기는 the way, how, how가 숨어 있다고 봐주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 어려운 감정을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생각도 부정적으로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by thinking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함으로써라고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다르게는 곧 긍정적으로를 의미하겠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그리고 예시가 나와요. 이 짝대기가 다음 짝대기까지 다 삽입이니까 이제 요거는 속마음, 생각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생각이라고 봐주면 되는데, I get nervous sometimes. 나 때때로 좀 초조해져. But I'm still a good test taker. 나 좀 초조해지긴 하는데 뭐 그래도 여전히 나는 시험 잘 보지. 라거나 아니면 that nervous feeling, 그 좀 불안한 감정이 is just excitement. 단지 그저 흥분이고 and anticipation, 그리고 기대일 뿐이야. 약간 아드레날린처럼 여기나 봐요. 그 불안한 감정 그냥 뭐 좀 흥분되는 거지. 좀 기대할 만하지. 그러면서 it means I'm ready. 그건 내가 준비됐다는 뜻이야. 요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래. 자, 물론 생각이다 보니까 약간 비문처럼 나오긴 했는데 여기는 사실 it이라고 쓰기보다는 and it으로 쓰거나, 지금 연결사가 없었죠. 문장 두 개 연결하는데, 혹은 which로 쓰거나 이렇게 쓰는 게 더 문법에 맞아요. 요건 뭐 생각을 표현해 놓은 거니까 그냥 요 정도는 애교로 보고 넘어가 줍시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다르게 함으로써 당신은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들을 to your advantage,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의역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 work라는 단어가 일하다가 아니고요. 여기선 작동시키다, 약간 활성화시키다라는 느낌의 activate 같은 단어라고 봐주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pathways는 경로라는 뜻인데 무슨 경로겠어요, 이게?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 과정을 의미하겠죠. 이 과정을 오히려 이용하는 거지. 긍정적으로 당신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작동시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조절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 33번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얘도 문법이 좀 깨알같이 많이 쓰였는데 특히 묶이는 부분이 좀 많았었어. 그래서 걔네들 위주로 보면서 내용은 쉬웠으니까 단어랑 문법 위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첫 번째 문단은 CA, 능력접근법의 정의랑 그리고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데 사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이 의문문으로 시작을 하죠. What's the capabilities approach? CA가 무엇입니까? 하고 나서 의문문이 또 나와요. 의문문이 두 개 나오는 거지. CA가 뭔가요? 그리고 왜 이 법률가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나요? 라고 의문문이 두 개 나오는데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passionate란 단어가 나왔는데 요거는 형용사죠. 열정적인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요게 이제 lawyers 꾸며주고 있는 건데 passionate about animal justice까지가 형용사구죠. 이게 기니까 이제 뒤에서 꾸며주는 건데 동물의 정의, justice. 여기서의 정의는 definition이 아니죠. 정의롭다 할 때 그 정의지. 동물의 정의에 대해서 열정적인 법률가들, 그러니까 동물 보호가들 정도가 되겠죠. 그런 법률가들이 왜 도대체 care, 신경을 쓸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진짜 주절의 동사가 됩니다. 요게 동사, 그리고 앞에 있는 lawyers가 주어져. 물론 would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원형으로 들어가지. care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신경을 쓸까요? 여기서 그것은 위에서 말한 CA가 되겠죠. 그러니까 CA가 뭔지 알아보자라는 그런 서론이라고 봐주면 되는데 그 다음 문장은 사실 큰 의미 없는 문장입니다. It's easy. 그것은 쉽습니다. 딱 봐도 it to 가주어 진주어가 들어가네요. 이쪽이 가주어, 뒤쪽에 to say 부분이 진주어. To say what it is not. 그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CA가 뭔지를 말하기보단 CA는 이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쉽대요. 그래서 뒤에도 이제 부정문이 나오죠. The CA는 does not rank.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CA는 순위를 매기지 않는데요. 동물들의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By likeness. 이거는 like에 NESS 붙어 있으니까 명사가 될 텐데 유사성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유사성. To humans니까 인간과의 유사성. 그래서 조금 직역을 해보면 인간과의 유사성에 의해
랭크를 매기지 않는다가 되겠지만 여기서 by는 뭐뭐에 의해보다는 뭐뭐에 따라서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인간과의 유사성에 따라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인간과 비슷하면 중요하고 비슷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아까 말했다시피 CA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한다. 모든 동물의 고유한 삶을 존중한다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누가 있을까? 곤충이랑 침팬지를 비교해 보면 곤충보단 침팬지가 우리한테 훨씬 더 가깝지만 CA 입장에서 볼 때는 동등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는 seek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동사도 앞에 있는 does not rank랑 병렬이니까 이도 마찬가지로 부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추구하지 않습니다. special privileges를 요거는 특권이란 뜻이죠. 특별한 특권 같은 거를 또 추구하는 것도 아니래. for those 걔네들에게. 여기 for 전치사는 뭐뭐에게처럼 해석해 주면 될 텐데 어떤 애들이냐면 considered라고 하는 pp가 뒤에서 those를 꾸며주고 있네요. pp. 그러니까 여겨지는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most like us. 이거 당연히 좋아하다는 뜻 아니고요. 전치사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와 가장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애들. 방금 말한 침팬지 같은 애들. 그런 애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려고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동물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각각의 고유한 삶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법이 나오는데 as 접속사절이 나와요. 여기서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뭐뭐처럼 뒤쪽에 보면은 do가 나오죠. 이 친구 일단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좀 쳐두고 뒤쪽에부터 보면 some other popular theoretical approaches까지 해서 묶이겠죠. 자,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일단 도치입니다. 도치가 쓰였고 거기다가 대동사까지 쓰였기 때문에 얘는 모르면 그냥 대놓고 틀릴 수밖에 없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도치가 쓰였다는 거는 뒤에 있는 요 친구가 결국엔 주어라는 거죠. 얘가 주어. 뭐 앞에 여러 개가 이렇게 달려있긴 하지만 결국엔 타고 오면은 approaches 얘가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수일치를 봐줘야겠죠. 수일치까지 봐줘야 돼요. 수일치. approaches가 복수였기 때문에 as do라고 여기도 복수 동사가 오면 됩니다. does가 오면 안 되고요. 자, 이어서 대동사라는 거는 원본 동사 대신 받아주는 동사란 뜻이잖아. 그럼 지금 do가 쓰였다는 건 앞에 있는 일반 동사 대신 쓰였다는 건데 일단 해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몇몇의 다른 유명한 이론적인 접근법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그러하다라는 이 대동사는 앞에 있는 이 랭크랑 그리고 seek랑 이게 두 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접근법들은 동물들을 이런 식으로 랭크를 매기고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애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CA는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CA가 뭐냐라고 말하기보다는 CA가 뭘 하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게 더 쉽다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CA는 달라요. 이런 느낌이지. 자, 그래서 대동사 do가 쓰였으니까 이 친구에서 중요하게 볼 거는 비동사 are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대동사는 항상 be냐 do냐 그거 봐주면 되죠. 일반 동사들 대신 받아줬던 거니까 do가 오면 돼요. 자, 그래서 CA는 has concern 관심을 가집니다. 이거 have pp 아니고요. concern이라는 명사를 쓴 거예요. has의 목적으로 쓰인 거지. 관심을 가진다. for the finch나 아니면 pig, 돼지나 얘네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as much as니까 뭐뭐만큼인데 고래나 아니면은 elephant만큼이나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as 용법이 쓰였죠. 뭐뭐만큼 뭐뭐한 그 as 용법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중간에 껴있는 요 친구가 원급이라는 거. 여기에 비교급인 more이 들어가면 틀리겠죠. 자, 그래서 문법이 좀 상당히 많이 쓰였어요.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그냥 CA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모든 동물들을 동등하게 여겨주는 것이다. 얜 좀 다르다. 그런 느낌으로 봐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C의 핵심 원칙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뭐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주장합니다. 대절 이하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argue의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겠죠. 쭉 완전한 문장이 끝까지 이어질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인간의 삶의 형태, human form of life is simply irrelevant. 상관이 없다. 그냥 단순히 인간 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핵심 어휘가 되겠죠. 인간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은 관련이 없어야 돼. irrelevant. 뭐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think about 왓절 이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간은 나가 있어라 라는 게 그것의 주장이래요. 그럼 여기서 왼절은 그냥 부사절이니까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될 텐데 그냥 접속사절이죠. 뒤쪽에 나오는 이 왓절은 관계대명사로 봐도 되고 뭐 간접 의문문으로 봐도 되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게요. 관계대명사로 보겠다는 거지.
what each type of animal, 각각의 종류의 동물이 needs and deserves. 필요로 하는 것과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 이 두 개의 동사의 목적어가 원래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what으로 나간 거죠. 즉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what이 잘 쓰인 거고요. 해서 각각의 동물들이 뭘 필요로 하고 뭘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데 정확히 CA의 주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왓절로 시작하니까 이것도 한번 묶이고 이게 좀 복잡한데 is지만 여기까지고 이 전체가 주어로 쓰인 거죠. 그래서 what's relevant, 중요한 것은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형태다. 그들의 삶의 형태다. 그럼 지금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뜻이지. 우리의 삶의 형태가 아니라 our own forms가 아니라 their own forms. 그 동물 자체의 삶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련 없어요. 그치?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도 just as로 시작하니까 일단 묶이고 시작해야겠죠? 이것도 접속사니까. 쉼표가 나올 겁니다. 쭉 쉼표. 그치? 여기까지가 접속사절이고 그 다음에 so a finch라고 주어가 나오죠. 이게 주절이지. 자, 그럼 just as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이 될 텐데 인간이 추구하는 것처럼 to be able to enjoy.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좀 의역하자면 즐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뭘 즐기고 싶어 하냐면 characteristic goods of a human life. 굿즈, 좋은 것들을 즐기고 싶어 한대요. 근데 characteristics는 뭐 특성적인이라기보다는 고유한이라고 해석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한 인간 삶에서의 어떤 좋은 것들, 뭐 맛있는 거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쁜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So a finch seeks. 핀치도 똑같이 원합니다. 핀치의 삶을 원해요. 핀치에겐 핀치의 삶이 있어요. 핀치가 새거든. 새한테도 새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the whale, a whale's life. 고래에게도 고래의 삶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동사가 빠진 거죠. seek가 빠진 거고 동사가 병렬 형태가 된 거라고 봐주면 돼요. 자주 쓰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동사가 똑같을 때에는 그러니까 주어랑 뒤에 목적어만 남아있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뭐 똑같겠죠. 우리는 should extend.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확장하고 그리고 배워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확장한다는 게 우리의 가치관을 동물에게 확장한다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들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지. 생각을 좀 넓혀라. 그런 의미라고 봐주면 돼요. 그 다음에 not이 이어지면서 뭐뭐가 아니라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요. 뭐뭐가 아니라 not lazily picture. lazy란 단어가 게으른이란 뜻이잖아. 성의 없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picture, 사진 찍는 게 아니에요. 상상하다란 뜻이고 이런 식으로 쓸 때 보통은 picture A as B 형태로 많이 쓰이죠. A를 B라고 상상하다. 근데 not이었으니까 상상하지 마라 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자, 좀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lesser이란 단어가 나왔죠. lesser humans. lesser이란 단어는 little에서 파생된 그 비교급이 맞습니다. 근데 little의 비교급은 less랑 lesser 두 개가 있는데 less는 양적인 거라고 하면 lesser 이거는 약간 중요성이나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급. 인간 하급. 인간 약간 하위 호환 그런 거? 그러니까 생각을 좀 넓히고 동물을 성의 없게 인간의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seeking이 나오는데 요거는 분사구문이 아니라 그냥 현재 분사구로 봐주면 됩니다. 그 형용사구로 앞에 있는 humans를 꾸며준다고 봐주면 되는데 해석할 때 추구하면서 그런 분사구문이 아니라 그냥 형용사구니까 추구하는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추구하는 a life, 어떤 삶을 추구하는 하위 호환, 인간의 하위 호환. 근데 어떤 삶이냐 뒤에 수식어가 좀 더 붙어 있어요. sort of는 일종의란 뜻의 부사로 생각하면 되고요. like가 전치사로 들어간 거죠. like our own, 우리의 것과 같은 일종의 우리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하위 호환이라고 상상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렁이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할 거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 사고로 보지 말고 우리의 것과 같은 것을 추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좀 넓혀서 얘가 원하는 게 뭘지를 봐줘라. 자,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CA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CA 각각의 지각 능력이 있는 생명체에는 sentient가 지각 능력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should have 가져야 합니다. 기회를 가져야 한대요. 무슨 기회냐면 flourish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대. 번영하다는 뜻이죠. 근데 어떤 형태로 번영하느냐 뒤에 그게 나오는데 of life characteristic for that creature. 그 생명체의 고유한 삶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인간적 사고가 아니라 그 생명체의 고유한 삶의 형태로 번영해야 된다.
요게 CA의 핵심 원칙 주장이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야. 반복적인 이야기라서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문법이 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쓰였죠. 특히 간단한 거라 안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each 같은 애들도 여러 번 쓰였어요. each 뒤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단수가 오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볼 게 정말 많은 지문인데 문법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만 설명을 좀 자세히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했던 이 do 그리고 as에서 원급 비교 뭐 요 정도만 자세히 봐주면 나머지는 사실 기본 문법에 가까운 애들이니까 아마 잘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내용보다는 문법 그리고 단어 위주로 봐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자, 20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35번 해설 시작합시다. 요거 내용 굉장히 쉽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사건은 오래 기억이 난대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할 만한 내용일 텐데 진짜 별거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SNS에 공유를 했던 거는 생각보다 오래 기억이 나요.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한 글입니다. 일단 처음 문단은 주장이겠죠. SNS를 통해서 기억이 강화가 된다. 그냥 기억이 더 잘 난다. 이게 왜 그러냐 뒤에 바로 이유가 나오는데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능들이 있대. 예를 들면은 공유를 한다거나 알림이 계속 울린다거나 댓글을 달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기억이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면 우리 기억이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유된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정말 깔끔하고 간단한 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네 이러고 이제 기억이 나는 거지. 자, 뭐 쉬우니까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단.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소셜미디어, SNS는 serve as. serve란 단어가 제공하다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as랑 같이 쓸 때는 뭐뭐의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중요한 맥락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to facilitate. facilitate란 단어 promote랑 비슷한 뜻이죠. 촉진시키다란 뜻입니다. 자, 뭘 촉진시키냐면 autobiographical remembering을 촉진시킨대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autobiography라는 게 자서전이라는 뜻이죠. 본인이 쓴 본인의 생애에 대한 글, 자서전이란 뜻인데 그래서 요거는 자전적인이란 뜻이에요. 조금 단어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한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나에 대한. 물론 graphical이라고까지 썼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쓰여진이 조금 더 적절해요. 그걸 이제 줄이면 자전적인이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나에 대한 기억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맥락으로서의 역할을 한대. 소셜미디어를 쓰면은 기억이 더 잘 난다. 나에 대한 기억이 더 잘 난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건들이 post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요거는 동사가 아니죠. 뒤에 있는 are 요게 동사고요. 요거는 pp로 앞에 꾸며주고 있습니다. 쭉 해서 platforms까지가 과거분사구, 그러니까 형용사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된 그 개인적인 사건들이 여기가 주어 are better remembered. 더 잘 기억되고요. PP 형태 수동이네요. 그리고 less forgotten 덜 잊혀집니다. 여기도 forgotten이 앞에 있는 remembered랑 같이 PP 병렬이에요. PPP 형태니까 수동태로 쓰였죠. PPP 여기도 PP. 그러니까 문맥상 봤을 때 당연히 더 잘 기억이 나야 되고 그리고 덜 까먹어야 되죠. 뭐 이런 단어는 당연하고요. Then those not posted. 그러한 것들보다 not posted도 다시 이렇게 수식으로 들어가는 pp인 거고 동사가 아닙니다. pp. 그리고 those는 사건들, 아까 이벤트라 그랬잖아. 요것도 마찬가지 사건들이라고 봐주면 돼. 그러니까 포스트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보다 포스트된 사건들이 더 잘 기억나고 덜 잊혀진다. 그 다음에 뭐뭐와 관계없이라고 independent of라고 내용이 이어지는데 independent가 관계없이란 뜻이잖아. 그 사건의 특성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상관없이 기억에 더 잘 난대요. 그러니까 사건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포스트가 되었냐 아니냐 그 여부가 중요한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단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이 아마도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because는 접속사니까 이제 쭉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겠죠. 끝까지 가고요. 중간에 오면서 보니까 쉼표 ing 분사 구문이 하나 껴있네요. 뭐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것은 이것 때문일 수 있는데 sharing memories online 온라인으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동명사 주어입니다. allows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일 수 있습니다. 허용하다라는 요 동사 오형식으로 쓰이죠. allow 아주 대표적인 동사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나올 거고 이제 목적격 보어는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로 나오죠. 그런데 하나 더 건너가서 여기 make까지 목적격 보어가 병렬이 됩니다. 투부정사랑 여기도 마찬가지 투부정사죠.
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allows individuals, 개인들이 rehearse하고 make sense of 하도록 한대. rehearse는 되풀이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make sense가 말이 되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make sense of까지 가버리면 이건 이해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해하다. 전치사 of 뒤에 what절이 하나 더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묶어주면 what happened, 발생했던 것, 일어났던 것, 그러니까 사건들이죠. 해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들이 그 사건들, 발생했던 것들을 반복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쉼표 ing 분사구문인데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thus가 붙어있긴 하지만 이건 어차피 부사니까 분사구문의 문장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자, 분사구문은 항상 능동수동을 봐줘야 됩니다. 지금 목적어도 있고 해석상 봤을 때 촉진하면서라고 될 테니까 능동 ing로 잘 써줬고요. 장기 기억 retention은 유지라는 뜻이죠. 장기 기억의 유지를 촉진하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에 포스트하면은 반복과 이해를 통해서 장기 기억의 유지가 촉진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온라인 피드백 얘기가 나옵니다. 온라인 피드백이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코멘트, 댓글이죠. 댓글이나 아니면 좋아요 같은 그런 온라인 피드백들. 그리고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이 되죠. technical features, 기술적인 기능들인데 또 어떤 기능들이냐면 알고리즘이나 아니면은 periodic reminders, 주기적인 알림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주기적인 reminders, 알림. 과 같은 그런 기술적인 기능들.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병렬로 주어가 되는 거죠. 요거랑 요거가 주어. 물론 as와 as이기 때문에 수일치는 앞에 있는 피드백에 맞춰지긴 하겠지만 어차피 동사가 조동사니까 뭐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이란 기능들이 또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아까 있었던 serve as랑 똑같은 거예요. memory cues로서 역할을 한대요. cue는 여기서 단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기억의 단서로서의 역할을 더욱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단서냐? for. 여기서는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이 될 건데 뭐뭐에 대한. for the posted event details. 게시된 그 사건의 디테일들, 세부 사항들에 대한 기억의 단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대요. 자, 마지막 문단 결론입니다. 뭐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벤트 디테일들은 shared는 또 동사 아니죠. 앞에 꾸며주고 있는 pp가 되겠고 shared on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에 공유된 그 사건의 디테일들은 are likely stabilized and remembered. pp 수동태예요. 중간에 likely가 껴있긴 한데 요거는 부사로 쓰이죠. likely는 형용사 부사가 다 되니까 아마도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아마도 혹은 뭐뭐할 가능성이 높게 정도로 봐도 되고 그래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기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될 거예요.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 쉼표 찍히고 whereas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것도 접속사죠. 뜻은 while이랑 똑같다고 봐주면 됩니다. 뭐뭐한 반면에 라고 해석이 되는데 those not shared, 이것도 앞에 꾸며주는 pp고요. 공유되지 않은 것들, 아는 그 사건들, 공유되지 않은 사건들이 아마도 may become inaccessible, 접근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은 잊혀질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되죠. 자, inaccessible이란 단어는 형용사인데 뒤에 있는 forgotten이란 단어는 동사인가 싶겠지만 얘도 pp잖아. 그럼 pp도 결국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지금 become이라고 하는 동사의 보어 자리에 둘이 이렇게 병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pp도 결국엔 형용사니까 형용사랑 같이 병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사건은 기억이 오래 남는데 왜 그러냐면 이러한 기능들 그리고 피드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기억이 안정화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더 잘 날 가능성이 높다. 간단한 글이었어요. 자, 다음. 자, 20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36번 해설 시작합시다. 36번 내용 간단합니다. 일상 속에서 다중 감각의 경험이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워본 적이 있겠지만 공감각이라고 하죠. 별거 아니야. 그냥 감각이 여러 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에서 겪는 그런 경험들이 대부분은 다중감각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걸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시로 넘어가는데 식사 경험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다중감각이 여러 개가 예시로 나옵니다. 일단 모습, 이건 시각이겠죠. 질감, 요거는 뭐 촉각이려나? 그리고 맛, 당연히 미각일 거고 냄새는 후각이겠네요.
오감 중에 4개나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그건 당연히 소리, 청각이 나오겠죠. 주변 환경이나 씹는 소리 아니면 식사 도구의 소리 같은 것들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모든 감각들, 여러 감각들이 활용돼서 우리의 일상 경험을 구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라는 건 없고 그냥 그렇다 하고 끝나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은 뭐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다중감각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인데 쭉 한번 읽어봅시다. 멀티 센서리라고 하니까 이게 다중감각이 되겠죠. 다중감각의 경험들은 are a central part of our everyday lives. 우리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yet 뭐뭐 하긴 하지만 이란 뜻이죠. 이것도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종종 take them for granted,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긴 하지만 이거 수거죠. take something for granted 하면 당연시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여기 them은 앞에서 말했던 그 다중 감각 경험이 되겠고, 근데 문장 아직 안 끝났네. 쉼표하고 왼절 또 나오니까 접속사절이 하나 또 이어질 텐데 이것도 접속사절 쭉 해서 끝까지 완전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사절이니까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될 텐데 특히나 우리의 감각들이 function normally, 여기 function이 동사로 쓰인 거죠. 기능하다라는 뜻이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또는 are corrected. correct가 교정하다라는 뜻이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라든지 아니면 정상은 아니지만 잘 교정이 됐을 때 to normal, 일반적인 것으로 잘 교정이 됐을 때 with aid는 도움이란 뜻이죠. 도움과 함께 어떤 도움이냐면 like glasses, 안경과 같은 그런 보조장치, 여기선 도움보다는 보조장치가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뭐 시력이 정상이든 정상이 아니었는데 보조장치 안경 같은 걸 달아서 정상이 됐든 그럼 결국 둘 다 정상일 때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에는 우리가 그런 다중감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당연시하게 여긴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감각 하나가 뭐 사고를 당하든지 해서 감각 하나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서야 시각의 중요함을 알겠구나. 그런 식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However, 그러나 closer inspection to any, 어떠한 것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여기서는 inspection은 검토, 검사라기보다는 뭐 관찰 정도로 해석하면 더 낫겠어요. 관찰. 여기서 any가 명사로 쓰였죠. 어떤 것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어떤 것. 어떤 것에 대한 더 자세한 관찰은, 그리고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 뒤에 동격으로 설명을 조금 더 이어주고 있는데 삽입이죠. Even the most ordinary experiences, 심지어는 가장 평범한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reveals, 드러냅니다. 얘가 주절의 동사가 되는 거죠. 앞에는 inspection이 주어였기 때문에 요거는 수일치 한번 보고 갈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뭘 드러내냐면 그 놀라운 다중감각의 세계를 드러냅니다. In which we live, 우리가 살고 있는 놀라운 다중감각의 세계를 드러냅니다. 자, in which가 쓰였으니까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죠. 그러니까 바꿨으면은 where 같은 관계부사로 바꿨을 수 있을 거고 뒷문장은 완전합니다. live가 일형식 동사니까. 근데 이 뭐랄까 말을 조금 깔끔하지 않게 써놨어요. 좀 어렵게 써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중감각이 일상생활에 중요하다. 일상적인 생활, 정말 평범한 생활이라 할지라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다중감각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봐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예시가 나옵니다. consider, 명령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려해 보자라는 건데 the experience of eating a regular meal. 평범한 식사, regular, 평범한 식사를 먹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파스타를 그린 거였긴 했는데 맛있는 파스타를 먹는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t first, 일단 그것은 아마도 보일 수도 있어요. 뭐처럼 보일 수도 있냐면 like an ordinary experience, 평범한 경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it's actually, 그것은 사실은 a fusion of the senses, 감각들의 융합입니다. fusion, 요 단어가 조금 중요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 감각들이 다 들어간 거다. multisensory라는 단어 대신에 쓰인 거죠. fusion of the senses. 이제 계속 나열될 거예요. 우리는 먼저 먹어요. with our eyes, 우리의 눈으로 먹어요라는 건데 당연히 시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의 눈으로 먼저 비주얼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But 그러나 we are also exposed, 우린 또한 노출이 됩니다. 어디에 노출이 되냐? 이거 전치사죠. 뭐뭐에라고 해석이 될 텐데 countless면 셀 수 없이 많은이라는 뜻이죠. 수많은 감각적인 신호들에 노출이 됩니다. 어떤 감각적 신호들이냐? 대절, 요거 주관대로 봐주면 되고,
자, 주격 관계 대명사는 바로 뒤에 동사의 수일치부터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앞에 지금 선행사가 signals로 복수였기 때문에 여기도 잘 수일치를 맞춰주면 되고요. That influence our eating experience. 우리의 먹는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감각적인 신호들에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들이 있느냐? Food textures, 음식의 질감, 이건 촉각이 될 거고 촉각, taste, 미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mells, 당연히 후각이 될 겁니다. 이러한 먹는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 근데 지금 이 대절을 여기까지로 보는 게 좀 더 적절하겠네. 뒤에 이 suchas로부터 이어지는 예시들은 시그널을 포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주격관계 대명사는 여기까지만 가고 이 덩어리가 수식을 하고 뒤에 이 suchas부터 끝까지 smells까지가 다시 시그널을 꾸며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봐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음식의 촉각, 질감, 맛, 그리고 냄새와 같은 우리의 식사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감각적인 신호들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개가 나왔어요.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 미각, 후각에도 노출이 된다. 자, 그리고 그것은 does not stop there.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개밖에 안 나왔잖아. 마지막 청각이 남았죠. Even the sounds, 그 소리들도. 어떤 소리들이 있냐면 대절, 이거 딱 봐도 주관인데 방금 말했다시피 수일치부터 봐주면 돼요. 수일치. 자, 그리고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문장에 별표 하나 치고 들어갈게요. 일단 문장의 주어는 sounds가 주어였죠.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주격관계 대명사가 시작됐으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어디냐면 쭉 계속 가다 보면은 아직도 안 끝나고 쭉 가다 보면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나온 influence, 요 친구가 주절의 동사가 됩니다. 요건 굉장히 헷갈릴만 하죠. 별표 좀 쳐놓고 문장 구조를 좀 잘 봐야겠어요. 일단 come from이면 뭐뭐로부터 오는 소리라고 해석이 될 텐데 both가 나왔으니까 A and B 형태가 되겠죠. 그럼 그 A가 atmosphere, 얘가 both A 쪽이고 and our interactions, 여기가 B 부분이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분위기라고 해석이 되겠죠. atmosphere는 분위기, in which we eat, 우리가 먹는 그 분위기, 그러니까 식사하는 분위기라고 해주면 되겠지. eat, 요 단어가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먹다라기보단 식사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식사하다. 지금 in which가 전관대로 또 앞에 수식하고 있는데 쌤, 먹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없는데요? 불완전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했다시피 eat는 자동사도 있어요. 식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 그 분위기, 이렇게 봐주면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전관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 그 분위기랑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사용하는 뭐 등등등 이런 상호작용들로부터 오는 소리들. 근데 어떤 상호작용이냐? 뒤에 수식이 또 붙어 있는데 with the food and the tools. 음식과 도구들. 어떤 도구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죠. to eat.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 뭐 숟가락이나 포크나 그런 도구들. 씹는 소리, 숟가락, 젓가락 소리, 그런 걸로부터 나오는 상호작용. 이런 걸로부터 오는 소리들이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먹는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절 주격관계 대명사 대절 문장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왔어요. 요 대절 안에 전관대도 나왔고 그리고 여기 숨어 있었지만 목적격 관계 대명사도 있네요. 목관대까지 해서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뭐 결국은 기본 문장들이기 때문에 기본 문법들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왔으면 분석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상 속에는 다중 경험이 있다. 우리가 다 정상 작동하다 보니까 그 중요성을 모르지만 하나만 없어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할 거라는 게 핵심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만큼 다중 경험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고 그거의 예시로 식사 경험이 예시로 나오죠. 여기에 오감이 다 들어갔었어. 시각부터 해서 촉각, 미각, 후각 그리고 마지막 청각까지 안 써놨는데 여기 있었죠. 청각까지 해서 오감이 다 들어간다. 다중 경험으로 우리는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20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37번 해설 시작합시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인지발달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인지발달 이야기인데 애들은 반대라는 개념이 좀 어렵대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미숙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주장인데 아이들에게는 반대 원리가 좀 낯설다고 합니다. 반대되는 단어들을 잘 연결을 못한대.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뜨겁다, 차갑다, 뭐 위아래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단어 그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탈 때 문제가 생기는데 부모님들이 왼쪽으로 가지 마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직진을 해버리는 게 문제래요. 근데 이건 예시가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지 마라는 게 곧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은 사실 아니잖아.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취지는 알겠어. 부모님들이 자전거 같이 타고 가다가 애가 왼쪽으로 가려고 할 때 "아 아니야, 아니야. 왼쪽으로 가면 안 돼." 라는 의도가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였대요. 이건 근데 나 같아도 그냥 직진하겠다. 이건 그런데 또 다른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밥 먹을 때도 부모님들이 "손으로 먹지 마."라고 얘기할 때도 있대. 근데 이거는 좀 납득할 만해. 아이가 손으로 먹으려고 할 때 "손으로 먹지 마."라고 하는 말의 의도가 뭐겠어? "수저로 먹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손의 반대는 수저가 되는 건데 그 상황에서는 그거를 아이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먹지 마."라는 거를 들었을 때 수저로 먹으면 되는데 애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멈춘대. 먹지 말라는 뜻인 줄 알고 멈춰 버리는 거야. 그니까 이 개념의 원리는 이제 커가면서 배우겠죠. 나중에서는 이해합니다. 손과 숟가락의 연관성을 커가면서 이해하게 된다. 이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아직 반대 원리가 낯설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그 명령들을 뭐뭐 하지 마. 이랬을 때 그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 반대 행동을 잘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뭐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바로 본문 들어갑시다. 첫 번째 문단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As children, 아이로서. 여기서 as는 뭐뭐 때라고 조금 의역이 필요하겠네요. 아이로서, 아이였을 때, 즉 어릴 때, the principle 그 개념이 opposite 반대죠. 반대라고 하는 그 개념이 is foreign. 좀 낯설어요. 얘가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foreign. 아주 적절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인식한대요. 단어들이랑 그리고 그 단어들의 의미들을 separately, 따로따로 분리해서 인식한다고 합니다. From each other, 서로서로 각각 따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물과 불, 뭐 이런 걸 예로 들어보자면 물의 반대가 불, 뭐 왼쪽의 반대가 오른쪽 그렇게 될 텐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반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고 물은 물이고 불은 불이고 이걸 따로따로 인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이후에 나중에 발달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뭐가 그렇느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뭘 이해하는지가 명접대수로 뒤에 이어서 나오죠. 요거는 understand의 목적어, 명사절 접속사 대시라고 봐주면 되니까 뒷문장은 완전하겠지. 쭉 끝까지 이어질 거고 각각의 단어들이 directly connect,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대요. to one another, 서로란 뜻이죠. 각각의 단어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오로지 이후의 발달 단계에서입니다. 자, 중요한 문법이 나왔죠. it 아유, 파란색, 파란색. 이때 강조 구문이 쓰였습니다. 강조 구문. 자, 이때 강조 구문 쓰였을 때에는 일단 알아보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원래 문장이 뭔지를 상상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only in later development라고 하는 이 수식어구가 이리스 대절 사이에 껴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수식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이렇게 바꿔 써준 건데 원래 문장은 we understand, understood 하고 대절 쭉 나오고 이 뒤에 only in later development가 요 자리에 있었겠죠. 그걸 지금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서 강조 구문으로 쓴 겁니다. 다시 해석해보면 우리가 그 각각의 단어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오로지 이후의 발달 단계에서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땐 못하고 나중에 커가면서는 이해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바로 예시가 나오는데 for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 여기서 for은 뭐뭐의 경우에라고 해석이 되네요. 경우에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It's not clear.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that 이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it that 가주어진 주어예요. 지금 이 뜻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가주어, 진주어, 앞에는 강조 구문. 헷갈리겠다. 자, 뭐가 불분명하냐면 right is the opposite of left. 오른쪽이 왼쪽의 반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애들한테는 분명하지가 않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한 예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예시가 여기서 이것은 앞에 말한 왼쪽 오른쪽 구분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vivid example이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여기 왼절은 접속사절로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아이들이 배울 때, to ride a bicycle, 자전거 타는 걸 배울 때 분명히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요거죠. 왼쪽으로 가지 마라고 하면은 직진을 한다는 건데 나 같아도 그렇게 할 것
어렵긴 하지만 뭐 자, if절 나왔으니까 쉼표까지 먼저 묶어주고 부모님들이 말할 때 tell이라는 단어는 사형식으로 쓰이죠. 뒤에 목적어가 두 덩어리가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오에게 don't go to the left 왼쪽으로 가지 마라고 아이들에게 뭐뭐를 말해주는 건데 이 뭐뭐를 자리가 이제 인용문으로 이렇게 땡땡이로 나왔죠. 여기선 약간 의역이 돼서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아이들에게 왼쪽으로 가지 마라고 부모님이 말할 때 그들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냐면 대절, find의 목적어일 테니까 명사절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쭉 끝까지 이어지겠네요. 그 아이가 계속하는 거를 발견할 거예요. 뭘 계속하느냐? Riding straight ahead가 continue의 목적으로 들어간 거죠. 동명사지 요거는. straight ahead는 직진하다는 뜻이잖아. 계속 직진하면서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not automatically turn to the right.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꺾지 않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그럼 지금 병렬 구조가 and의 병렬이 not automatically turn 요 부분이 앞에 있는 continue 요거랑 병렬이 되겠죠. 문맥상 봤을 때 여기 대는 당연히 부모님이 될 거고요. 근데 다시 읽어봐도 왼쪽으로 가지마 하면은 그냥 직진할 것 같은데. 근데 의도는 알겠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지마라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애들은 이걸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고. 자, 이어서 또 다른 예시가 나오는데 the same, 똑같은 것이 applies, 적용됩니다. 여기서 same이 명사로 쓰였어요. 똑같은 것이라고 봐주면 되고 주어입니다. 똑같은 것이 적용됩니다. 어디에 적용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logical connections가 아니네요. logical connection에도 적용이 됩니다. 논리적인 연결 between yes and no 네와 아니요라는 이 반대되는 개념 요 논리적인 연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대요. as perceived by parents 부모에 의해 인식이 되는 여기서는 perceived가 pp로 쓰였죠. 부모에 의해 인식이 되는 yes and no. 이건 당연히 반대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yes랑 no는 반대니까 인식이 될 텐데 애들한텐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왼절 뭐뭐 할 땐데 쉼표까지 묶이고 그 다음에 주절이 시작돼야 되는데 보니까 주절이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 쉼표는 삽입으로 들어가는 애겠지. 그러니까 왼절이 아직 안 끝난 거죠. 쭉 더 가면 여기 나오는 쉼표 여기까지가 왼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we were confused. 그치 주어 동사 주절이 잘 나오죠. 자 그래서 뭐뭐 할 때인데 우리가 were children 아이였을 때 그리고 were told 들었을 때 동사 병렬이긴 한데 tell이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수동태로 쓰이면 말하다의 수동은 듣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뭘 듣는지가 뒤에 나오는 거죠. 이거 땡땡이가 또 인용문으로 들어갔고요. 이거를 들었을 때라고 해석이 되겠지. No, don't eat with your hands. 손으로 먹지 마 라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들었을 때 우리는 were confused.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리고 didn't know. 알지 못했습니다. 뭘 몰랐냐면 what our parents expected from us. 부모님이 우리한테서 뭘 기대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 어렸을 때는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손으로 먹지 마라고 하면 뭔 소린지 모르니까 이제 혼란스러워하다가 그냥 멈추는 거야. 자, 일단 confuse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거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죠. 중요합니다. 감정 분사. 모든 분사가 그러하듯이 얘도 능동수동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감정을 받는 거니까 느끼는 거니까 PP 형태로 잘 들어왔죠. 그리고 알지 못합니다라고 동사 병렬된 이후에 나오는 왓절 요거는 expect의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면서 잘 쓰였죠. 명사절로 쓰인 간접 의문문으로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혼란이 앞에 문단에 있었던 손으로 먹지 마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혼란이 was about 이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Whether we should continue eating or not. Whether A or B 형태가 여기까지 이어진 건데 그러니까 먹는 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if so 여기서 so는 그렇다면이라고 해석이 될 텐데 계속 먹는다면 이런 뜻이죠. 계속 먹는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많은 것들이 좀 생략돼 있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계속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리고 only later 오로지 이후에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연결성을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that 이하를 요거 that은 끝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를 보기 전에 앞에 뭔가 이상한 게 하나 껴있었죠. 여기 did라고 하는 친구가 껴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문법입니다. only later 얘 때문에 지금 문장이 망가진 거야. 자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나와 있는 거잖아. 이거 도치된 거죠.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 거죠. 원래는 recognize가 뒤에 과거 형태로 we recognized라고 있었겠지만 동사가 앞으로 튕겨 나간 겁니다. 근데 일반 동사는 그냥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의문문 형태처럼 조동사 did가 앞으로 나가면서 did we recognize라고 하는 문장의 어순이 탄생을 한 거죠. 자, 그럼 왜 도치가 일어났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only later 요 친구 때문입니다. only가 부정어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자,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갔다. 그러면 부정어구 도치가 일어나죠. 부정어구 도치예요. 물론 only를 부사구로 보기도 하지만 여기선 부정어구 도치라고 보는 게 더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부정어구 도치가 일어나면서 did라고 하는 조동사가 문장의 앞으로 튀어나왔다. 정확하긴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다. 그렇게 봐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did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게 이 자리에 있어야겠지만 뒤에가 원형인 것도 봐줘야 돼요. 과거로 쓰이면 안 됩니다. did가 먹어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원형으로 쓰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뒤에는 understand 이 친구도 원형으로 쓰여야 돼. 병렬이니까.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오로지 이후에만 우리는 그 연결을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that 이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that 이하 해석해도 되겠죠? 요거는 understand의 목적어인 명사절 접속사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we should continue eating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야 이해한다. But 그러나 not with our hands not의 법비 형태가 또 나오네요. Not with our hands 손으로가 아니라 but with a fork or a spoon 포크나 스푼으로 이게 but not이 붙어있어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얘랑 얘는 사실 관련이 없어요. but은 그냥 새로 이어주는 애라고 봐주면 되고 not의 법비가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37번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사실 중간에 자전거 쪽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내용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반대 개념이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본인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애들이 헷갈려 한다라는 내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지 마라고 해놓고서 직진했다고 뭐라 하지 마라. 애들은 반대 개념 잘 모르니까 오른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손으로 먹지 마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애들이 멈춰 있어서 화내지 마라. 애들은 원래 그런 거지 수저로 먹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낫다. 그런 함축이겠죠. 자, 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 글의 주제를 아이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설명해라 라는 말로 주제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 추론이 들어간 제목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는 아직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딱 여기까지만. 애들은 반대 개념에 미숙하다. 딱 여기까지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목도 조금 헷갈릴 수 있고 문법이 특히나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였던 지문입니다. 좀 어려웠어요. 여러 번 반복을 해봐야겠네요. 자, 다음. 자, 20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38번 해설 시작합시다. 38번도 깔끔한 글입니다. 인간이랑 곤충을 대비하는데요. 사회성을 두고 인간이랑 곤충을 대비하고 있어요. 자, 보통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근데 인간보다 더 사회적인 곤충들이 있대. 누가 있느냐? 개미나 벌 같은 곤충들은 인간보다 더 집단적이고 인간보다 더 사회적이라고 합니다. 오, 그러면 곤충을 보고 배우면 되는 거냐? 아, 근데 그건 또 아니래. 인간이랑 곤충의 사회성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데 그러면서 곤충의 사회성과 인간의 사회성을 각각 한 문단씩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곤충의 사회성은 어떻냐면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사회성이고 고정되어 있고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본능 혹은 본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고정되어 있고 바뀌지 않아요. 반면에 인간의 사회성은 굉장히 자유롭대요. 다양한 사회적인 패턴들을 학습하고 그리고 경험하면서 사회성을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무쌍하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사회성은 양육에 대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후천적인 거지. 이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단어들인데 nurture 그리고 nature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양육이다라고 하면 nurture 다른 말로 후천적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본성은 nature 다른 말로 선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목에서도 양육 대 본성 이렇게 표현한 거지. 자, 그러면 뭐 내용은 간단하니까 이것도 바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인간보다 사회적인 동물들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are not the most social animal. 가장 사회적인 동물은 아닙니다. 인간보다 사회적인 동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개미, 뭐 벌, 아니면 termite. 이건 흰개미인데 얘네들이 놓습니다. humanity를 to shame하게 놓습니다. 여기에 수거죠. put A to shame이라고 하면 A를 부끄럽게 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개미나
벌이나 흰개미 같은 애들이 우리 인간성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야. On many metrics. 여기서 metrics는 측정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Of sociality. 사회성에 대한 여러 가지 측정 기준에서 봤을 때 이 곤충들이 우리의 인간성을 부끄럽게 만든다. 비유적인 표현일 텐데 결국은 우리의 인간성이 얘들한테 꿀린다는 거야. 여러 가지 측정 기준에서 봤을 때 집단성이나 뭐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추가 설명이 나오는데 a wide variety of 요거는 하나의 형용사 취급해주면 됩니다. A variety of가 다양한이란 뜻인데 wide까지 붙었으니 매우 다양한이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Relatives란 단어는 명사죠. 원래는 친척이란 뜻이지만 여기선 동물, 개미들, 곤충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동족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동족들이 live together, 함께 살고 있습니다. With perfectly harmonious behavior and 뒤엔 동사 병렬이니까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은 완벽하게 조화로운 행동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주 오화열이 착착 맞춰서 효율적으로 집단성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collectively care한데요. 이게 부사인 걸 보니까 여기 care 요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인 거죠. 이 병렬 구조가 그러면 앞에 있는 live 이거랑 병렬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collectively는 수집하다란 뜻이 아니고요. 집단적으로라고 해석이 되지. 집단적으로 신경을 씁니다. For their young, 그들의 어린이들을.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양육합니다 정도로 해석이 될 거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사회성이 걔들한테 못 미친다. 그들의 사회성이 더 뛰어나다. 자, 그러나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인간이랑 곤충이 가지는 사회성은 그 특성이 좀 다르다고 했었죠. 우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들은 고정되어 있고 이제 이게 한 문단씩 나와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일단 while로 시작했으니까 접속사절이 이어질 텐데 쭉 해서 쉼표까지 이어지죠. 그러나 곤충 colonies, 군집들이 are impressively social places. 인상적으로 사회적인 장소들인 반면에 그렇긴 하지만 it's not our kind of social life. 그것은 우리의 종류는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삶의 그 종류와는 좀 달라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곤충들의 모습은 굉장히 각 잡혀 있는 모습이 나와요. bees. 벌들은 항상 짖습니다. 벌집을 짓는 건데 그 벌집이 육각형 구조잖아. 육각형의 hexagonal hives. 육각형의 하이브 벌집을 짓고요. 근데 우리는 집 지을 때 막 이런 집도 있고 아파트 뭐 이런 집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 벌집은 항상 육각형이야. 뭐 어디 가도 다 똑같아. 그리고 개미들은 항상 행진합니다. in lines. 줄을 맞춰서 행진하고요. 그 또 흰개미들은 움직입니다. 항상 지그재그 포메이션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행동들은 앞에서 말한 요런 곤충들의 행동들은 recur, 반복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predictably, 예측 가능하게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genetically, 유전적으로 빡빡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propelled,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병렬 구조는 이 programmed라고 하는 pp랑 뒤에 있는 and, propelled의 pp랑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죠. 둘 다 수동태라고 봐주면 되지. 그 곤충들이 유전적으로 긴밀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페로몬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페로몬이 곤충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페로몬 향기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에 의해서 행동이 조정이 된대요. 이것도 본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은 곤충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프로그램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항상 뭘 하든 똑같이 예측 가능하게 행동한다. 그렇게 봐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인류는 다르죠.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 인간들은 are more free, 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분사구문이 껴있네요. 뭐 분사구문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은 pp가 여기 앞에 형용사랑 병렬이라고 봐도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programmed라고 하는 이 단어가 pp 수동으로 쓰인 것만 봐주면 되겠죠. 덜 빡빡하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물론 우리도 유전자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된 건 있지. 신체 장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선천적으로 정해지긴 하지만 얘네만큼 그렇게 긴밀하게 프로그램되어 있진 않다는 거야. 비교적 더 자유롭다. So,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인 패턴은 can be more diverse, 더 다양하고 그리고 dynamic합니다. 이건 역동적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이게 사람과 곤충의 차이점인 거야. 우리는 더 자유롭고 사회적인 패턴도 다양해요. Every group dances. 모든 그룹이 춤을 춥니다. A slightly different dance. 댄스가 두 번 나왔는데 앞에 거는 동사고 뒤에 건 명사네요. 목적어지. 자, 그리고 깨알같이 every가 나왔는데 every 뒤에는 항상 단수가 붙죠.
그리고 이 전체를 덩어리 취급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돼서 동사에 s가 붙은 거. 그러니까 수일치 봐주면 되고요. 모든 그룹은 약간 다른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러한 choreography, 요거 안무란 뜻이에요. 이러한 안무들은 change, 변합니다. across generations. 세대를 거치며 변화합니다. 여기 전치사죠. across는 전치사, 뭐뭐를 거치며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즉 변화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만큼 우리가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로 노는 건 아니야. 우리도 사회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in ways,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대요. 어떤 방식이냐면 대절이 앞에 ways를 꾸며주고 있고 요건 주격관계 대명사, 주어가 없으니까 주관되니까 항상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부터 챙겨줘야죠. 앞에 선행사는 ways로 복수였으니 요걸로 맞춰주면 돼요. way라고 해서 무조건 how가 오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뒤에 지금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대시 온 거고 그럼 당연히 which로 바꿨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that are in harmony with others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여전히 행동을 합니다.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회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it's through patterns. 그것들은 패턴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똑같이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동사의 수일치 봐주면 되고요. That are more shaped, 더 형성이 된 거죠. By nurture, not just nature. 그냥 단순하게 nature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nurture, 양육에 의해서 더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nurture과 nature는 각각 의미가 있어요. 얘는 양육이란 뜻인데 후천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nature는 본성, 선천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양육에 의해서 더 형성된 패턴, 그것들을 통한 것입니다. 자, 요런 내용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랑 곤충을 서로 대비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사회적이라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자유도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가 더 낫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둘은 다르다. 그 정도로만 내용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았으니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자, 20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39번 해설 시작합시다. 요거는 경제 얘기가 나옵니다. 기업들의 전략이 나오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은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리고 문법은 좀 다양하게 쓰이긴 했지만 그냥 길어서 좀 진이 빠져요. 어쨌든 내용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기업들이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뭐겠어요? 당연히 돈이겠죠. 기업들의 목표는 돈인데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느냐? 고객들이 제품을 더욱더 소비하게 만드는 게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소비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기업의 차이가 생기는 게 소모재를 파는 기업과 영구재를 파는 기업 사이에 차이가 있대요. 소모재라는 건 계속해서 소모되는 것들,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거죠. 이런 걸 파는 기업들은 어차피 음식 먹으면 없어지니까 또 구매할 거 아니야. 그럼 소비를 촉진시킬 필요가 없어. 없어지면 다시 살 테니까. 근데 영구재를 파는 기업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전자레인지는 한 번 사면 진짜 웬만해선 잘 안 바꾸잖아. 엄청 오래된 전자레인지도 있고 아니 뭐 냉장고나 세탁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한 번 사면 잘 안 바꿔요. 그런 걸 영구재라고 불러. 이거는 한 번 만들어 팔면 그러면 그다음에 또 안 사니까 굳이 기업이 소비의 이유를 만들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립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고민을 해 봐야겠죠. 어떻게 해야 고객들이 우리 물건을 사줄까? 거기서 나오는 전략이 유행을 통해서 소비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제 광고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전자레인지를 엄청 이쁘게 만들어 놓고 나의 엄청난 전자레인지를 봐. 이러고 막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개를 돌려서 네 전자레인지를 봐. 어떻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게 구식처럼 느껴지는 거죠. 약간 좀 치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구매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사실 안 사도 되거든. 이미 잘 쓰고 있었어요. 뭐 고장 난 것도 아니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구식처럼 느껴져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 그치. 감정에 의존한 전략이긴 하지만 잘 먹히죠, 이게. 여기서는 패션을 예로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그게 확장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패션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컴퓨터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이런 유행을 통한 소비 자극, 이 전략이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기업들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영구제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략이 뭐냐? 유행이지. 유행을 통한 구식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됐을 테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기업들의 목표는 소비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긴데요.
일단 those로 시작했으니까 이 친구가 주어가 되겠죠. those who. 그러면 요건 주격관계 대명사로 수식이 들어가면서 뭐뭐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어디까지냐? 동사 나오기 전까지 여기까지 묶입니다. 자, 요거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주관인데 바로 일단 동사의 수일치부터 체크를 해줘야죠. 동사의 수일치. Those who purchase the goods of a company. 한 회사의 굿즈는 물품인데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are called 불립니다. 뭐라고 불리냐면 customers, 고객이라고 불린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individuals인데 뭐 동일한 표현이죠.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봐주면 되는데 개인들이라고 봐도 되지만 여기 후도 마찬가지 주관되고 그러니까 뒤에 동사의 수일치를 봐주면 돼요. 똑같죠. Individuals who purchase goods for personal use.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제품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are called consumers. 소비자라고 불립니다. 부연 설명이 좀 붙어있네요. 다시 말해서 being. being은 존재라고 해석이 됩니다. beings who consume. 소비를 하는 존재들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 부분은 서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점을 둘 필요는 없지만 뭐 간단하게 보자면 고객과 소비자를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고객은 그냥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소비자는 개인적인 용도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야. 자,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길 가다가 물건 하나 사는 사람보다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를 선택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우리 회사의 물건을 사는 사람을 더 타겟으로 삼아야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타겟이 고객보다는 소비자다. 소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식의 의미라고 봐주면 되겠죠. Therefore, 그러므로 회사들은 have invented. 발명해 왔습니다. 생각해내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Multiple ways,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냈대요. 어떤 방법이냐면 to ensure. 보장하다라는 뜻이죠. 뒤에는 명사절 접속사가 이어지면서 insure의 목적으로 쓰여요. 명접, that. 완전한 문장이 쭉 해서 끝까지 이어질 겁니다. 이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냈대요. 뭘 하냐면 그들의 customers들이, 그들의 고객들이 consume the produced items, 그 제작된 물품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근데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야. larger, 더 크고 larger, 훨씬 더 점점 더 큰 양으로. 그냥 점점 더 많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점점 더 많이. 그리고 more and more frequently, 점점 더 자주.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되는 거지.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자주 우리의 물건을 소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방법을 고안을 했다. 즉, 이 문단이 의미하는 바는 기업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였고 고객들이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그래서 돈이 돌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음 문단에서는 소모제랑 영구제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일단 도스라고 나오는데 여기 도스는 앞에 말했던 이런 고객이나 소비자들이 아닙니다. 뒤에 해석을 해보면 who sell food,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쨌든 뭐 주격관계 대명사로 who가 들어가긴 했지만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맞는데 아까는 구매자들이었다면 여기는 판매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have an easy time. 뭐 쉬워요. 수월합니다. for,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이라고 쓰이는데 이 for이 전치사로 주로 쓰이지만 이런 식으로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for이 접속사로 쓰이면은 because랑 똑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보면 돼요. 뭐뭐 하기 때문에. 뒤에는 문장이 나오지. 그러니까 food is literally consumed.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쉬워요. So, 그래서 there's always a need. 항상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냐면 to purchase new food. 새로운 음식을 구매할 필요가 항상 있어요. 그럼 아까 위에서 말했었던 더 많이 더 자주 소비를 하도록 만들 필요가 굳이 없겠죠. 뭐 물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하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But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이제 다른 내용이 펼쳐지는 거죠. but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삽입 문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 문장에 똑 떼가지고 이거 어디 들어갈까요? 하는 그런 문제 있죠. But 그러나 with more permanent things, permanent가 영구적인이라는 뜻이죠. 더 영구적인 제품들의 경우에 여기 with는 뭐뭐의 경우라고 해석이 되겠죠. 근데 뭐 물론 이 39번이 원래 삽입 문제고 얘가 모의고사에서 삽입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 어쨌든 더 영구적인 물건의 경우에는 회사들이 must invent, must예요. 그러니까 발명을 해야 돼. 생각해내야 돼. 그 이유를 굳이 생각을 해내야 돼. 어떤 이유냐면 for their customers to continue to consume them. 자, 투부정사 앞에 나온 for 이거 의미상 주어죠. 의미상 주어. 그러니까 뭐뭐가 뭐뭐 할 이유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그들의 고객들이 계속해서 그 물건들을 소모하게 만들 이유를 생각을 해내야만 합니다. 이게 영구제랑 소모제 기업의 차이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문단은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접근법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To make the stuff. 여기가 좀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은 make가 쓰였잖아. make는 오형식으로 쓰이는지 아닌지를 봐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형식으로 쓰였어요. 그럼 뒤에 목적어랑 보어가 나오겠죠? 일단 the stuff가 당연히 목적어로 쓰였을 거고 그 다음에 나온 대절은 뭐 대충 보아하니 이렇게 수식어로 들어갈 건데 이 대시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물건이 뭐뭐 하도록 만든다라고 해석이 될 텐데 어떤 물건이냐면 that people already have 여기까지만이야. have outdated가 너무나 진짜 have pp처럼 생겼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까지만 묶여서 앞에 있는 stuff를 꾸며주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have의 목적어가 빠졌죠.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outdated, 얘가 make의 목적격 보호가 돼요. 구식이 된 이란 뜻의 형용사죠. pp로 쓰인 거 봐주면 되고요. pp, 과거분사. 과거분사 형용사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쌤 근데 make는 사역동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건 능동일 땐 그런데 수동일 때는 의미가 없죠. 수동일 땐 그냥 pp 써주면 돼요. 수동이 다 이겨. 자, 어쨌든 그 전략 중에 한 가지 전략은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구식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뒤에 나오는데 by ing 뭐뭐 함으로써라고 나오죠. 안 쓸게. 뭐뭐 함으로써인데 convincing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convince라는 단어가 뜻은 설득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뒤에가 되게 다양한 구조로 나오죠. 설득하다. 여기서는 사형식으로 쓰였다고 봐주면 되고 then이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나온 대절이 직접 목적어라고 봐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묶여서 또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기 때문에 이 친구도 결국에는 명사절인 거지.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죠. It's no longer fashionable. 당연히 왓절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뭐 앞에 then이 있다고 해서 who로 바꿔 쓰는 것도 더욱이 말이 안 되지. 어쨌든 그들에게 이거를 설득함으로써, 납득시킴으로써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말했었던 이 사람들이 되겠죠. 이미 제품을 가지고 있는 뭐 고객이라고 할게요. 제품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그것은 제품일 거고 그 제품이 더 이상 fashionable하지 않다. fashionable은 유행이란 뜻이죠. 그 제품이 더 이상 유행이지 않다라고 설득함으로써 그 제품을 구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the entire fashion industry, 그 전체 패션 산업이 is built, 만들어져 있습니다. build가 세우다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산업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to convince. 아까랑 똑같죠.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어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람들에게 대절 이하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대절 이하 어떤 냐냐? Fashion matters. 패션이 중요하다. matter 명사로 쓰이면 뭐 사건 일이란 뜻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리고 앞에 있는 fashion은 옷이 아니라 유행입니다. 유행이 중요하다 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 산업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must purchase new clothing, 새로운 옷을 사야만 합니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 여기 so that이 생략되어 있어서 so that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도록. 자, 근데 아직 안 끝났네요. 쉼표하고 even though 문장이 이어지는데 이것도 접속사니까 뒤에 문장이 이어질 거고 비록 그 오래된 것이 is still 여전히 perfectly functionable, 완전히 기능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옷의 기능으로서는 그 구식의 옷이 전혀 아직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만 유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식인 것처럼 만들어서 설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새로운 옷을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 the old라고 하는 표현이 더 플러스 형용사죠.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형용사 앞에 더가 붙으면 복수명사가 된다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 플러스 ol드가 오래된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 그게 사람을 지칭할 때는 복수명사가 맞지만 이런 식으로 사물을 지칭할 경우에는 복수명사가 아니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the old 다음에 그 오래된 옷을 지칭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수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일치를 굳이 신경 안 써줘도 돼요. 자, 마지막 문단은 그 유행이라고 하는 전략이 오늘날의 그 유행이 extends, 확장해 나간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to 어디로 확장해 나가냐면 뭐뭐로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far more things 훨씬 더 많은 것들로 확장해 나갑니다. than clothes 옷 말고 더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아니면 핸드폰, 컴퓨터 이렇게 더 많은 애들로 확장이 되고 있대요. 그리고 부연 설명이 또 나오네요. 그냥 마치 새로운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짝대기는. 자, 한번 읽어보면은 그 리스트, 그 목록은 is extended 확장이 됩니다. indefinitely 요거는 끝없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계속 확장이 된대요. 자, 근데 아까 앞에서 이 extend는 능동으로 쓰였는데 여기서 extend는 수동으로 쓰였죠. 이것도 뭐 큰 상관이 없어요. 여기선 자동사고 여기선 타동사를 사용하면서 수동태를 쓴 거지. 물론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굳이 우리가 구별해 줄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 목록이 아까 말한 이런 리스트들 있잖아. 이런 목록이 끝없이 확장이 된대. 그 다음에 나온 쉼표 limited는 분사구문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요거 분사구문 그리고 모든 분사구문은 능동수동을 봐줘야 되는데 리스트가 주어였고 제한되면서라고 해석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선 수동으로 PP로 잘 들어가 있네요. 목적어도 없죠. 뒤에 보면은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제한이 되는 것이냐면 by the limits of the creative minds 창의적인 사고의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이 된대. 누구의 창의적인 사고냐면 마케팅 디비전스의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죠. 디비전이면 부서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회사들의 마케팅 부서 사람들의 창의력 그게 허락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니까 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확장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더 고민하겠지. 또 연구제가 뭐 있어? 아직까지 유행을 타지 않는 연구제가 뭐 빨래 건조대. 빨래 건조대를 유행을 시키는 방법이 지금 쌤은 떠오르진 않지만 이 마케팅 부서 사람들이 뭐 창의력을 잘 발휘하겠죠. 이분들도 못한다면 뭐 거기까진 거고 거기까지로 제한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탈락은 되겠지만 그런 의미의 문장이라고 봐주면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마케팅 부서 들어가면 한번 해보세요. 빨래 건조대를 어떻게 유행을 시킬까? 아하 의미 없다. 자 어쨌든 39번은 기업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연구제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 유행을 통해서 구식화를 시키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너 아직도 그거 쓰는 거야? 같은 인식을 심어줘서 물건을 사게끔 유도하는 그런 전략이었죠. 자, 문법이 또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쓰였고요. 특히 아까 있었던 요 make가 오형식으로 쓰이면서 outdated가 pp로 들어갔었던 요 문장 여기 문장 구조가 상당히 복잡했기 때문에 요거 주의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나마 좀 기본적인 문법들이 쓰였던 애들이고 그래도 엄청 길고 복잡했으니까 한 두세 번은 반복해서 보는 게 좋겠어요. 자, 다음. 자, 20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40번 해설 시작합시다. 40번은 주로 이렇게 실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실험의 처음에는 설계, 실험의 목표 같은 거라고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을 어떤 조건 하에서 하는지 보통 여기서는 두 개 정도로 팀이 나눠져서 하나의 팀은 이런 조건이고 다른 팀은 이렇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험의 결과, 마지막 총정리해서 결론까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40번의 흐름이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연구자들이 카페랑 협력을 해서 무료 쿠폰을 제공을 했대. 왜 그런 거 있죠. 10잔 구매하면은 무료 쿠폰 드립니다. 이런 거를 제공을 했는데 팀을 두 개로 나눴어요. 한 팀은 그냥 빈칸 10개짜리 쿠폰을 줬고 그리고 또 한 팀은 빈칸 12개짜리인데 두 개가 체크되어 있는 쿠폰을 줬대.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10개를 주나 12개에 두 개를 채워주나 어차피 똑같이 10번을 더 마셔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1팀이나 2팀이나 똑같은 거예요. 10번 더 마셔야 돼. 목표를 채우려면 10번을 마셔야 되지만 실험을 해봤더니 이 팀에게 더 강력한 동기부여 효과가 있었다는 거지. 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목표에 근접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 건데 이걸로 실제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거야. 왜 여기 이 팀 사람들이 나는 두 개나 더 받았으니까 내가 결과에 좀 더 근접했네?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건 착각이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동기부여가 가능했다. 이런 내용으로 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인간 심리의 착각인데 어떻게 착각을 활용했냐면 뒤에 써있다시피 작은 속임수를 써서 목표의 달성에 동기를 유발하도록 했다. 내용은 이렇게 봐주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은 실험 설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렇게 그 연구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죠. 이분들이 partnered, 협력했습니다. 어떤 카페 하나랑 협력을 했는데 뭐 하려고 협력했냐면 to test 하려고.
그 동기부여하는 효과를 테스트하려고 카페랑 협력을 했습니다. 어떤 효과냐면 뒤에 또 수식이 붙어 있죠. illusory progress에 대한 효과인 건데 요게 착각하는 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환상에 혹은 착각에 뒤에 있는 progress는 진보란 뜻이니까 가짜 진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속임수죠. 속임수의 효과를 보는 거야. 어떤 실험에서. 이게 이 실험의 목표인 거지. 자, 그래서 customers, 고객들이 받았습니다. 리워드 카드를 받았어요. 아까 말한 그 쿠폰 얘기하는 거죠. 어떤 쿠폰이냐면 대절 주격관계대명사로 수식이 들어갑니다. 주관대. 원래 주관대는 수일치 봐줘야 되는데 얘는 뭐 과거형이니까 딱히 안 봐도 되고 제공하는 카드예요. 뭘 제공하냐면 하나의 free coffee를 제공하는 쿠폰인데 after they'd bought 10. 그들이 10잔을 산 이후에 한 잔을 제공했었던 카드예요. 자, 이쪽 시제가 과거로 써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after 문장 안에서는 동사가 이렇게 과거 완료 시제로 써 있는 거 봐주면 되겠죠. 시점으로 봤을 때 10잔을 샀어야 그 이후에 한 잔을 제공을 했던 거니까 시제가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실험의 설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뭐 내용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다음 문단. 자, 이제 이 부분은 실험의 조건, 1팀이랑 2팀이 나눠서 각각 어떤 식의 차이점을 가지고 실험을 받았는지가 나오는데 while로 시작해요. 그럼 이거 접속사니까 접속사 쭉 해서 쉼표가 여기 있죠. 여기까지 묶이고 그 다음에 주절에 주어랑 동사가 나옵니다. While half of the customers, 그 고객들 중에 절반은 받았는데 카드를 받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10개의 오픈 슬롯을 가지고 있는 카드를 받았어요. 빈칸이 10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1팀이 돼요. 1팀이 빈칸 10개짜리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the other half, 나머지 절반 팀은 요게 이제 2팀이 되겠죠. 나머지 절반은 받았습니다. 카드를. with 12 open slots. 12개의 오픈 슬롯을 가지고 있는 카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12개짜리 카드 슬롯을 가지고 있는 카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two pre-existing bonus stamps를 가지고 있었대. 두 개의 pre-existing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이란 뜻이죠. 여기선 이미 찍힌 도장이라고 의역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미 존재하는 보너스 스탬프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거 말한 거죠. 그래서 얘도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근데 잠깐 이렇게 삽입이 들어가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라고 수식어가 좀 껴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these, 이것들은 were identical.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identical이란 단어가 동일한이란 뜻이야. 동일한, 똑같습니다. 얘네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얘네들이라는 건 앞에서 말한 1팀, 2팀 양쪽의 실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팀이나 2팀이나 둘 다 identical, 동일합니다. 여기서 끊기면 안 되네. 동일한 리워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고객들은 관계대명사 후가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그럼 얘는 주격관계대명사 주관대. 어디까지야? 동사 나오기 전까지. needed. 이게 주절의 동사니까 여기 card까지 묶어서 수식으로 들어가겠죠. Every customer who got a card. 카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고객은 needed. 필요로 했습니다. To make 10 coffee purchases. 커피 10잔 구매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목적어죠. 그리고 10잔 구매하고 10개 스탬프를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뒤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네요. To get their free coffee. 공짜 쿠폰 받으려면 10잔 먹어야 돼서 그건 똑같아. 자,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그들 다 10잔 마셔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매력이 appeal, 이거 매력이란 뜻인데 얘가 주어가 되겠죠. 뒤에 free stamps라고 있지만 어차피 of라는 전치사에 걸려있는 애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는 appeal,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를 봐주면 되는데 요거는 여기에 맞춰준다는 거. 공짜 도장에 대한 매력이 was high,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thought, 그리고 여기 대절이 숨어 있겠죠. 대절 요거는 thought의 목적어니까 명사절 접속사 명접 대시 숨어 있을 거고 완전한 문장이 쭉 이어지겠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start가 명사라서 여기까지 묶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came back이 동사니까 여기까지 후절이 다시 묶여서 얘가 이제 주절의 동사가 됩니다. People came back.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thought that they'd gotten a head start. 그들이 앞선 시작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 여기도 과거 완료가 쓰였는데 사실 이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요. 시제로 봤을 때 이거보다 전이니까 당연히 과거 완료 써준 건데 얘가 좀 중요하죠. head start에서 얘는 앞선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앞선. 왜 그 달리기 할 때 선두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앞선 시작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야? 1팀이야, 2팀이야? 당연히 2팀이 되겠죠. 2팀 사람들은 이미 도장을 두 개를 받았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came back, 돌아왔대요. To the cafe more often, 더 자주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 ing 분사구문이죠. 요거 분사구문. 능동수동 봐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채운 거니까 능동으로 잘 들어갔어요. ing 형태로 들어왔고 filling in their reward card. 그들의 보상 카드를 채우면서 more quickly, 더 빠르게 than the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 1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 왼절로 시작하니까 접속사절이니 쉼표가 또 나오겠죠. 그치? 여기까지 왼절, 그 다음에 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안쪽에 보면 그 카드가 왔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with가 분사구문으로 해석이 돼요. with 분사구문, 요건 조금 헷갈리죠. with 분사구문의 기본적인 해석이 뭐뭐가 뭐뭐 한 채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텐데 뭐뭐가 뭐뭐 한 채로 일단 with가 전치사니까 뒤에 이렇게 전치사 뒤에 명사가 하나 나와요. to. 근데 out of 12 slots 여기까지가 with 뒤에 나오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입니다. 요까지.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죠. filled. 요게 pp로 나왔는데 요거를 잘 봐주면 돼요. 일단 해석 먼저 해보면 두 개가 out of 12 slots라고 했으니까 12개 중에 이렇게 해석이 되죠. 12개의 슬롯 중에 두 개가 already filled, 이미 채워진 채로 그 카드가 온다면 왔을 때 with 분사구문도 끝나고요. 결국 여기서 봐줘야 되는 게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봐줘야 되는 거였는데 그 슬롯이 당연히 채워진 거지. 수동으로 채워줘야지 우리가 채워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PP 형태로 나온 거라고 봐주면 됩니다. 어쨌든 12개 중에 2개가 채워진 요 상태로 카드가 왔을 때 it felt, 그것은 느껴졌어요. to customers, 그 고객들에게, 여기서 to는 뭐뭐에게라고 해석해주면 되네요. 그 고객들에게 마치 뭐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like는 뒤에 구성을 보니까 접속사로 쓰였어요. 쭉 해서 더더더더더 끝까지 이어지네. 마치 그들이 were already 16% finished, 이미 16%만큼 끝낸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 이거는 동사의 수동태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16%만큼은 부사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서 16%만큼 그들이 끝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BPP 수동태 동사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With the goal, 그 목표에 대해서 이미 16%나 끝냈다. 뭐 대충 16% 정도가 되죠. 12분의 2니까 6분의 1 하면은 대충 16%인데 before they'd even started, 그들이 이미 심지어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무려 목표에 16%나 다가갔다라고 느껴지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 1팀 사람들은 0%였는데 2팀 사람들은 이미 16%나 완성했으니까 나 조금만 더 하면 되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착각이지. 마지막 문장 결론에 나와 있다시피 believing이라고 나오는데 믿으면서라는 분사구문으로 봐주면 되죠. 뭐라고 믿냐면 대절, 여기 명접 대시 숨어 있을 거고 얘는 똑같이 쉼표까지 가죠. 여기까지 believing도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were closer, 더 가깝다고 믿으면서 to the reward, 그 보상에 더 가깝다고 믿으면서 그들은 were more motivated, 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to reach the finish line,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달하도록 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분사구문의 능동수동만 마지막으로 보고 끝낼게요. 뒤에 목적어가 잘 나왔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거기 때문에 분사구문 당연히 능동 형태로 쓰여야죠. ing로 잘 나왔고요. 오케이, 뭐 내용은 쉬웠어요. 40번답게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고 이 지문은 단어랑 내용에 집중하면서 보면은 딱히 틀릴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정도만 주의해주면은 클리어할 수 있는 쉬운 지문이었어요. 자, 다음. 자, 20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41번 해설 시작합시다. 41번은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AI 얘기가 나옵니다. AI는 항상 나오면 좀 긍정인지 부정인지가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창의력을 저해하는 AI라고 나옵니다. 부정이죠. AI를 쓰게 되면은 고뇌 없이 바로 결과물, 과실을 얻을 수가 있대. 그치? 한 번이라도 써봤으면 아마 여러분도 알 텐데 그냥 딸깍 하면은 결과물이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창의력을 저해시킬 수가 있대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자세히 봅시다. 사실 자세히 안 봐도 뭔 내용인지 다 알 것 같죠? 그게 끝이긴 해. 처음 시작은 창의성을 위협하는 AI라고 나오는데
AI 물론 강력한 도구죠. 잘 쓰면 좋은데 그만큼 창의성, 즉 독창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게 핵심 주제라고 봐주면 돼요. 그다음은 근거가 나옵니다. AI를 쓰면은 왜 창의성이 저해가 되느냐? 그건 AI가 모방을 하는 애라서 그렇대. 얘는 기존의 패턴을 훈련하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만들어 봤자 이미 있었던 거밖에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독창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예술가들이 AI에 만약에 의존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예술가가 만드는 작품조차도 결국에는 모방의 굴레에 갇히게 되겠죠. 획기적인 발전 그런 건 없지. 왜 AI는 모방밖에 할 줄 모르니까. 물론 실제로 그렇냐고 하면 여기서도 뭐 또 논의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글 안에서는 AI는 모방밖에 하지 못한다. 요렇게 정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해결책은 좋은데 그 과정에 고뇌가 없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학습의 과정을 건너뛰어 버리면 그럼 결국 우리의 창의성은 발전할 수가 없다. 저해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면 돼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 내용 그대로죠. 하지만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각각의 문단들이 말하는 바가 뭔지 좀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 들어가자. 41번은 길기 때문에 문단을 두 개로 나눠서 할게요. 1문단, 2문단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 4문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창의성이 뭔지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냐면 to generate, 생성해내는 능력이에요. 참신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들을 생성해내는 능력입니다. 노벨이라는 단어가 뭐 소설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선 형용사로 쓰였으니까 참신한 새로운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리고 조금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포함합니다. 이러면서 크리에이티비티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것이 창의성 얘기하는 거지. 창의성.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번호를 매겨보자면 이게 첫 번째. Divergent thinking. 확산적인 사고. 점점 퍼져나가는 확장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병렬 and 세 번째는 willingness, 의지라고 해석이 되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지냐면 to experiment, 실험하고 그리고 take risks.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기꺼이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창의성이에요. 그런데 딱 보면 느낌이 오겠지만 위험을 감수한다, 확산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상상력이다. 이런 거 다 AI랑 좀 반대되는 내용이잖아. 우리 AI 쓸 때 이런 거 생각합니까? 그냥 딸깍 누르면 답이 나오는데? 자, 그니까 다음 문장에 나오지만 while로 시작하니까 접속사절일 거고 마찬가지로 쉼표까지 가면 접속사절 끝나죠. 주절은 그 다음에 시작이 되고요. While AI가 can be a powerful tool, 강력한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이걸 부정하진 않아. 강력한 도구가 되죠. For creative efforts, 창의적인 노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또한 carries,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위험을 가져오기도 한대요. 어떤 위험이냐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limiting originality and innovation, 독창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면은 뭐 근본을 얘기하는 건가? 원칙 뭐 그런 건가? 할 수도 있겠는데 얘가 독창성이라고 해석이 되죠. 독창성. 오리진이라는 게 근본, 기원이란 뜻이잖아. 가장 첫 번째 것을 오리지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도 모방하지 않은 가장 독창적인 것을 오리지널리티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리지널리티는 기원이란 뜻도 있지만 독창성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의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면서 이러한 창의성을 AI가 위협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문단은 AI가 왜 이런 독창성을 제한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AI 학습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AI의 알고리즘이 훈련이 됩니다. on, 여기서 on은 뭐뭐에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existing datasets에서 훈련이 된대요. 이미 존재하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에서만 훈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쉼표 ing 형태는 분사구문으로 봐주면 됩니다. 분사구문. 앞에 often 붙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거 부사기 때문에 문장 구성에는 영향이 없죠. 자, 분사구문이니까 일단 능동수동 먼저 봐줘야 되는데 ing 형태의 능동으로 나와 있고 왜? 뒤에 목적어도 있고 해석을 해봐도 AI 알고리즘이 identifying, 식별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으로 잘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식별하면서 분사구문이니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될 텐데 하면서
뭘 식별하는 거냐면 패턴과 그리고 트렌드 같은 것들을 식별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근데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in past creations야. 과거에 이미 존재했었던 그런 과거의 창작물들. 얘네들 사이에서의 패턴과 트렌드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거를 분석하는데 무슨 독창적인 창의성이 나오겠어. 이게 AI가 독창적일 수 없는 이유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while로 시작해요. while을 되게 좋아하네요. 여기도 접속사절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쉼표까지 묶어주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오지. 아까랑 거의 똑같은 문장 구성인데 이것이 유용할 수는 있지만 for generating new content,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데 유용할 수 있대. 그럼 새로운 거면 좋은 거 아닌가? 독창적인 건가? 싶겠지만 뒤에 수식이 더 붙어 있어요. 비슷한. 그치, 얘가 이제 중요하겠죠. In similar styles or formats. 비슷한 스타일이랑 비슷한 유형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에는 유용할 수가 있대요. 좀 아까 나왔던 문장이랑 거의 유사한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비슷한 거 할 땐 괜찮은데 그건 또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Derivative works, 요거는 파생적인이란 뜻이에요. 파생적인인데 모방적인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모방적인, 파생적인. 이미 기존에 있었던 그런 작품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works가 s 붙어 있으면 가산명사니까 여기서는 작품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작품들. 자, 그리고 대절이 이어지는데 어떤 작품이냐면 주격관계 대명사로 수식이 들어가는 거고 주관대. 그럼 주관대니까 뒤에 동사의 수일치부터 먼저 봐주면 됩니다. 앞에 선행사가 복수였으니까 똑같이 맞춰주고요. genuine originality가 없는 그런 작품. genuine은 진정한이란 뜻이고 originality 아까 얘기했다시피 독창성이죠. 진짜 독창성이 없는 모방적인 작품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 지금 쌤이 계속 이 lead라는 단어를 이어지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lead는 이끌다란 뜻이 맞지만 이런 식으로 lead to가 같이 쓰이면 뭐뭐로 이어지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어지다. 이 문장은 단어가 좀 많이 어렵네요.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쓰였죠. 특히 이 genuine이란 단어는 어찌 보면 뭐 genius랑 비슷해 보이긴 하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진짜의 진정한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AI가 창의성을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는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되는 내용. 다음 문단은 AI에 대한 의존성 얘기가 나와요. 자, 의존성인데 누가 의존을 하겠어? AI 같은 걸 쓰는 대표적인 직업군. 대표적이라고 해도 되려나? 여기서는 예시로 드는 게 아티스트랑 디자이너들이 나옵니다. 일단 요것도 if절 접속사절이니까 똑같이 쉼표까지 가겠죠. 쭉. 자, 그래서 만약에 예술가랑 디자이너들이 rely, 의존한다면 너무나 heavily, 무겁게란 뜻이 아니죠. 심하게란 뜻이지 지나치게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매우 지나치게 on AI, AI에 의존한다면 for inspiration, 영감을 위해서, 그리고 컨텐츠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원래 컨텐츠라고 읽는 게 맞지만 여러분 입장에선 컨텐츠라고 발음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죠? 당연히 컨텐츠가 맞아요. 컨텐츠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콘텐츠 생성을 위해서 AI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여기도 나오잖아. 그냥 뭐 잠깐 쓰는 것 정도야, 활용하는 것 정도야 괜찮겠지. 근데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들은 아마도 발견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find themselve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find의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가 나오면서 그들 스스로가 뭐뭐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find는 당연히 오형식으로 쓰인 거고요. 뒤쪽에 목적어랑 trapped가 목적격 보어라고 봐주면 돼요. 지금 주어랑 목적어 똑같기 때문에 themselves라고 제기대명사 들어갔죠. 자,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하는 걸 발견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trapped가 그들 스스로가 갇힌 거기 때문에 해석상 보면은 pp로 들어가죠. 그래서 수동으로 들어간 거를 잘 봐주면 됩니다. 보통은 find themselves 하면은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스스로가 어떻게 된 걸 발견할 거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pp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어디에 갇혀 있는 거냐면 in a cycle of imitation. imitation은 모방인데 모방. 사이클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순환이에요. 모방의 순환에 갇히게 된다. 모방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 너무 AI 많이 쓰면은 모방의 굴레에 갇히게 된대요. 그 다음에 쉼표 unable은 분사구문으로 봐주면 되죠. 끝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분사가 없는데 분사구문이다. 그게 가능한 거 하나밖에 없지. 그치? being이 생략된 거라고 봐주면 됩니다. 원래 문장으로 바꿔보자면
as they are unable 어쩌고 저쩌고 요런 문장으로 나왔을 텐데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접속사 날라가고 주어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그 다음에 동사는 능동이면 ing, being 형태가 되죠. 근데 분사구문 쓸 때 being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되지만 보통은 생략을 해주기 때문에 얘까지 날라가 버리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단어는 원래 문장에 있었던 보어가 남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분사구문이니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될 텐데 자 be able to 하면 원래 해석이 뭐야?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잖아. 근데 unable to니까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될 거고 그걸 하면서랑 적당히 의역을 버무려주면 뭐뭐 할 수 없게 되면서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근데 be unable to break free라고 했으니까 break free from이라는 단어가 뭐뭐로부터 벗어나다란 뜻이잖아. 그래서 벗어날 수 없게 되면서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의역이 되겠죠. 뭐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냐면 from the constraints, 제약입니다. limitation이라고 봐도 되고요. AI의 훈련 트레이닝 데이터. 근데 AI의 훈련 데이터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모방 데이터인 거잖아. 얘네들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면서 모방의 순환에 갇히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창의력은 결국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심지어 더 안 좋은 게 있나 봐요. 게다가 그 편의성, is라는 단어는 명사로 해석이 되죠. 그 편의성은 어떤 편의성이냐면 with which. 요거는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부터 했으니까 뒷문장은 완전합니다. 전관대, 뒷문장 완전하다. AI가 발생시키는, 만들어내는 content. AI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쉽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AI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편의성이 can discourage, 방해할 수도 있어요. 저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 단어도 중요합니다. 여기는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부정. 일종의 노력, struggle. 여기선 노력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고군분투라기보다는 그냥 노력이라고 하면 깔끔하죠. 일종의 노력과 그리고 experimentation, 실험이네요. 일종의 노력과 실험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 대절 앞에 수식어 쭉 들어가고 요거는 주격관계대명사 주관대. 그럼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를 봐줘야 되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게 앞에 있는 실험만 주어로 볼 것이냐 실험과 노력을 주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통째로 하나의 덩어리로 볼 것이냐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수일치가 문제로 나오지는 않겠죠. 어쨌든 lead to라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끌다가 아니라 이어지다라고 했어요. 이어지다. 그리고 breakthrough란 단어는 돌파구란 뜻이죠. 원래는 그렇지만 여기서 획기적 발전이라고 할게요. 의역한 건 아니고 요 단어에 이 뜻이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종 이어지는 그런 노력과 실험 같은 것들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노력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해봐야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냥 딸깍 해버리면 그럼 이런 게 뭐 나올 리가 없죠.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요. 이거는 방금 전에 나왔었던 노력과 실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 창의적인 과정은 is often messy. messy는 어지럽혀진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다, 뭐 골치 아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복잡해.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거는 항상 고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이야. 쉼표 ing 분사구문 또 나오죠. involving 분사구문. 뭐 수반하면서라고 해석이 되긴 하지만 보통 involving은 그냥 예시를 들 때도 많이 쓰이죠. 여기서 분사구문으로 봐주면서 능동 형태로 들어간 것까지는 봐주면 됩니다. 뭘 수반하냐 하면 numerous failures, 수많은 실패, 그리고 setbacks. 이게 붙어 있으면 명사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 차질이라고 해석이 돼요. 차질, 뭐 좌절 그런 걸로 해석하면 되는데 수많은 실패와 차질, 좌절 그런 것들을 수반하면서 그 창의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또 반복적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그것은 이러한 challenges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challenges는 도전이라고 해석이 될 텐데요. 이런 도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무엇이? 이게 대절 뒤에 나오죠. 이것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될 텐데 얘는 딱 보면 약간 이때 가주어진 주어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아니고 강조구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대절이 쭉 끝까지 이어져서 강조구문인데 그러니까 강조구문의 본체는 대절 뒤에 있는 얘가 본체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앞에 부분은 through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전치사구잖아? 그러면 수식어지.
이 수식어가 원래는 맨 뒤에 있었겠죠. 요 자리에 있었던 애가 이제 it is that 사이에 들어가면서 강조가 된 거예요. 그럼 해석하면은 요런 식으로 될 텐데 보통 뒤에를 먼저 해석합니다. 우리는 refine, 연마합니다. 우리의 스킬을 연마합니다. Through these challenges, 이 도전을 통해서. 그리고 병렬 구조인데요. 쉼표 develop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동사 병렬이죠. 쉼표. 그럼 뒤에 또 있을 텐데, 그치? 쉼표 and 나오고 push. 여기까지 하면 이제 동사 병렬이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스킬을 연마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독창적인 관점들을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그 경계를 밀어버려요. 여기선 밀다라기보다는 넓히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경계를 민다. 그러니까 경계를 확장시킨다, 넓힌다. 뭐에 대한 경계냐면 what's possible. 가능한 것의 경계를 넓힙니다. Through these challenges, 이 도전을 통해서. 자, 그리고 왓절이 잘 쓰였죠. 지금 선행사도 없고 뒷문장도 완전하기 때문에 왓을 썼고. 지금 해석한 거는 강조 구문을 걷어내고 해석한 거였는데 이거를 강조 구문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바뀌겠죠. 우리가 우리의 스킬을 연마하고 그리고 우리의 독창적인 관점을 발전시키고 가능한 것의 경계를 넓히는 것은 이러한 도전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강조 구문의 해석이야. 즉, 이런 고뇌가 필요한데 도전이나 노력, 실험 이런 어려움들을 거쳐야 그래야 창의성이 생기는 건데 AI 쓰면 안 된다. 드디어 마지막 문장. 만약에 if절, 접속사절, 쉼표 여기까지 묶어주면 그 다음에 it이라는 주어가 나오니까 여기가 주절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쉼표까지로 if절을 생각했다면 요거는 if절이 닫히는 쉼표가 아니라 새로운 삽입이 열리는 쉼표입니다. 이도 이제 끝까지 가는 거지. 자, 어쨌든 만약에 AI가 제공한다면 인스턴트 솔루션스를 제공한다면 여기서 인스턴트도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즉각적인 immediate 같은 단어로 바꿨을 수도 있겠지만 오래가는 노력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스킵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단어가 이제 정답이었는데 스킵이라는 단어 대신에 건너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들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필수적인 과정들, 배움의 과정들을 다 건너뛰어 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배움의 과정이라는 게 이 필수적인 배움의 과정이 아까 말한 노력, 골치 아픈 도전, 반복적인 일들 그런 게 되는 거지. 뒤에 나와 있다시피 through, trial and error 이게 시행착오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온 ultimately ing부터 했으니까 이것도 분사구문이네요. inhibiting이란 단어는 방해하다란 뜻이니까 분사구문 능동 형태로 잘 들어간 거 봐주면 되고 뒤에 목적어 쫙 나와 있죠. The development of true creative talent. 진정한 창의적인 재능의 발달을 방해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방해하면서 창의력을 발달시키는데 필수적인 그런 과정을 다 건너뛰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럼 결국은 앞에서 약간 AI가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한 발 빼는 느낌이긴 했지만 결국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고뇌 없는 해결책. 이런 걸 누려버리면 결국은 창의성이 저해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1번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41번이 생각보다 길기도 한데 내용은 간단하지만 항상 문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는 단어들도 헷갈리는 단어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 친구는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2025년 10월 고1 모의고사는 여기까지. 끝!